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로보택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34.1%.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? 바로 2024년 서울 법인 택시의 가동률입니다. 그러니까 택시는 텅 빈 채 서 있는데 정작 운전할 기사님이 없다는 거죠.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이 숫자 하나가 딱 보여주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? 그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흔히 타다 사태라고 부르는 공유 모빌리티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. 이게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돌고 돌아 결국 오늘날의 극심한 택시기사 부족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택시가 왜 사라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로봇택시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지,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직 기사님들의 목소리, 또 세계적인 경쟁 구도까지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. 이 모든 기술적인 변화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, 바로 서울에서 택시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잠깐 기사님이 부족했다가 다시 채워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죠. 도로 위를 다니는 택시는 많은데 그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이건 정말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. 이 심각한 택시 대란을 해결할 확실한 카드로 로보택시를 꺼내든 거죠.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 수준이 아니에요.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남이나 판교 같은 핵심 지역에서 정부 주도로 실제 시범 운행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통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명확한 신호탄인 셈이죠. 자, 그런데요. 이 해결책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수만 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님들의 생계가 걸린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. 과거에 타다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택시업계의 반발이 정말 거셌잖아요.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. 서울시 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자율주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이 변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돈 문제, 경제적인 부분이에요. 아시다시피 개인 택시 면허라는 게 수억 원을 들여서 사는,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자산이고 노후 대비책이거든요. 그런데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이 면허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큰 겁니다. 그래서 택시업계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아주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. 한마디로 연착륙을 하게 해달라는 건데요. 예를 들면 정부가 기존 면허를 사들여서 없애달라거나 이 전환 과정을 관리할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고요.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, 만약에 자기 면허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그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? 지금까지는 택시업계의 이야기였다면 이 변화가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.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요, 택시 요금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. 현재 킬로미터당 1,500원이 넘는 요금이 로보택시 시대가 되면 1,000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. 거의 3분의 1이 저렴해지는 거죠. 자, 이렇게 요금이 싸지는 효과에 더해서 밤늦게 택시 안 잡혀서 발 동동 구르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얻게 될 이익이 연간 무려 1,6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.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짚어볼 포인트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심히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전 세계적인 경쟁 구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걸까요? 솔직히 말해서 상용화 속도만 놓고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특히 미국의 웨이모는 이미 아주 넓은 지역에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. 중국도 마찬가지고요.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. 현대차 그룹의 모셔널이 중심이 돼서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따라붙고 있는 형국입니다. 결국 이제 막 로봇택시가 서울의 거리를 달리기 시작하는 지금,
우리 앞에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. 과연 우리는 이 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존의 구성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